근데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짜로. HMM은 무슨 약자인가요? 현다이 머천트 마린이라는 와우. 줄임말이었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 그러니까요. 저희 후배라니까요. 네, HM입니다. 잡다한 질문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잡터뷰 MC 신동혁.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효원님.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항해사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요? 맞습니다. 정말 훈남 항해사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MM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는 차정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항해사로서 이제 저희가 물건을 이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시작 오프닝부터 좀 예사롭지 않은 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약간 좀 그 전국 노래자랑 그 송혜 선생님이 약간 오프닝 멘트 같았거든요. 자, 오늘도 전국에 이제 계신 뭐 뒤에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약간 좀 그런 느낌. 동영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제 중학교 후배시거든요. 네, 역시 네. 우리 학교가 아주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는 벌크성에 타신 분을 만나뵀었는데요. 항해사님께서는 혹시 어떤 배를 타실까요? 저는 이제 컨테이너 선박을 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무역을 하고 수출하고 수입을 할 때 이제 요거만한 박스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 자료 화면 나갔나요? 네, 컨테이너 이제 박스에 물건을 담아서 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송하는 그런 선박을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선박을 타고 뭐 어떤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희 HMM이라는 회사는 주로 유럽과 미국에 가고는 있는데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영국까지 돌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동부를 둘 다 가는데 서부에는 로스앤젤레스, 동부에는 이제 뭐 사바나라든지 이런 국가에. 좋겠다. 오, 아니, 근데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배를 타게 되신 건데 본격적으로 입사해서 배를 타기 전에 또 학교에서 미리 실습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내부 실습과 외부 실습이 있는데 이제 내부 실습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도 실습선이 있어요. 네, 학교 자체에도 실습선이 있고 그 실선에서 올라가서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네. 뭐 교수님 강의도 듣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는 그런 거라면 외부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운항하는 선박, 그 선박에 올라가가지고 네. 실제로 실무를 배워보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짜로. 네. HMM은 무슨 약자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스파 브랜드인가? 그러니까 저도 그 의류 브랜드인가 했는데 N이 아니라 M이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현다이 머천트 마린이라는 와우. 줄임말이었는데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 그러니까요. 저희 후배라니까요. 네, HM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배를 탄다는 일 자체가 이걸 타야겠다 결정하는 게 딱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좋은 점이 보였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았나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좀 항해 매력에 빠지셨는지? 현실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군대 문제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승성무 예비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군대 대신에 승선을 통해서 군대를 면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약간 눈빛에서 약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좀 매력을 느꼈던 건 있나요? 이제 실항사 때는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정 페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3등 항해사 아니면 뭐 3등 기관사 선배들 월급을 보면서 2년 남았군. 약간 그런 또 목표의식이 생기도록 그런 금액을 주더라고요. 약간 이제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2년 후에는 내가 지금 저 선배들의 저 그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항해 코인에 내가 탑승할 수 있어. 요즘은 탑승한다. 탑승하면 큰일 납니다. 바꾸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은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실습하면서 항해를 해보니까 여러 나라 돌아보는 것도 좋았고 그렇게 엄청난 포부를 딱
안고 처음으로 컨테이너선에 올라섰을 때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약간 그 압도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아파트 30층 이상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압도돼가지고 이제 들어보니까 뭐 얼탄 적이 있으시다고. 예. 딱 처음에 딱 사무실 갔는데 이제 일왕사님께서 뭐 리퍼 컨테이너 보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퍼 컨테이너 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컨테이너인데 냉동 함부를 실을 수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갔죠. 그래서 이제 리퍼 컨테이너가 사실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또렷하게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리퍼 컨테이너가 흰색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엄청 많은데 제가 어디야? 그쵸. 거의 윌리를 찾아라처럼. 네, 일일이 찾아라처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란사님께서 야 지금 뭐하노? 하면서 뭐 했더니 그래가지고 좀 혼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좀 본인이 얼탄 얘기를 앞에 포장을 되게 열심히 하셨네요. 네, 맞아요. 솔직하게 우리 답변하는 거예요. 자, 배를 타면서 이 점은 진짜 좋고 이 점은 지금까지도 너무 싫어요 하는 게 있으실까요? 좀 약간 복작복작한 집에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인 시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양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생각도 하게 되고 사색도 때론 잠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실제로 근데 그런 시간을 가지다 보면 조금 외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동현님은 살짝 부러워하는 눈빛이었는데요. 그렇다. 왜 그냥 뭐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그런 장단이 있는 거죠. 이게 배 타고 있으면서 진짜 나만의 사색을 잠길 수 있는 약간 좀 나의 자아 성찰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리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랑 이제 떨어져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저기 있고. 그럼 정태님 이것만큼은 진짜 좋다. 이제 식비나 의료비나 꾸민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네. 정신 차려보면 큰 돈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그럼 그 정신 차려 보면이라는 기간이 배를 타고 나가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최대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 계셨어요? 이번에 제가 탄 거는 6개월 반 정도 승선을 했었고요. 6개월 반. 반. 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금 보통으로 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하선한 3등 기관사라는 친구는 1년 넘게 타고 내렸거든요. 1년 넘게. 365일 이상으로. 예. 와, 좋겠다. 와, 되게 힘들었겠다. 자, 이게 사실 근데 그 1년 이상 동안 그 배를 타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국 선사들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들은 3개월 타면 3개월 이상, 3개월 초과로 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제 자기가 인생에 뭐 엄청 큰 결점이 생기는 줄 알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때론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근데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항해를 떠난다고 하면 진짜 약간 걱정도 많이 될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배 타는 모습 본 거는 그 영화 캐리비안 해적만 봐가지고 누가 막 침탈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걱정돼요. 해적이 어디 있어요? 해적이 있죠. 해적이 있어요. 아직. 진짜 있어요? 진짜요? 진짜 아직까지 해적이 있습니다. 잭스페로우가 실존한다고요? 루피 같은 애들이 있어요? 루피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잭스페로우는 있지 않을까. 저저번 배에 2등 항해사로 탔었을 때 이제 소말리아 근처를 지나갔었어요. 저희 그 소말리아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적들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수부에서 이제 위험 구역이라고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에어리아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지나갈 때는 아무래도 저희도 긴장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작은 불빛이라도 혹시나 저게 위험한 게 아니야? 하면서 좀 더 긴장을 하게 되는. 그럼 만약에 실제로 해적들이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와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 좀 방비책 어떻게 뭐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이제 배 주변에 이제 군대에서 치는 철조망, 그리고 해적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소아웃을 연결해서 물대포를 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해놓고 저희가 해적 위험 구역을 지나가다 보면 가끔씩 청해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청해부대 어디입니다. 혹시 뭐 항해상 특이사항 있으십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그치. 지켜주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지금 긴장돼서 항해사 꿈꾸시는 분들 도망가는 소리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들 훨씬 더 많죠. 실습 항해사 시절에
낚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등어를 그때 좀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라고 하면 고등어, 얼마큼? 등푸른 고등어. 고등어가 진짜 제가 과장을 안 하고 정말 100마리가 이렇게 잡혔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후배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와 그러셨구나. 정말요? 와. 증거 있나요? 증거가 제가 사진 자료를 제가 아마 드렸을 텐데 네. 예. 낚시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거짓부렁들밖에 없어. 진짜 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어. 100마리요? 진짜 100마리. 사진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니 뭐 그냥 그렇군요. 정말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진실은 사진을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느껴봐 주시는 걸로.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두 번째. 아는 만큼 보인다. 해수부 정책 퀴즈. 자, 정태님. 맞히면 선물이 있고요. 틀리시면 정말 소소한 선물이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시겠습니까? 예스. 퀴즈 보시죠. 아 이거 매일경제에서 보긴 했는데. 아, 그치. 어디서 봤다. 봤어. 자, 약간 좀 그 앞서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부담 좀 가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잡터뷰에서 해수부 정책 퀴즈를 했을 때 이걸 이제 못 맞추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맞아요. 부담 갖지 그리고 말고 하세요. 앞서 우리 항해사님도 네. 맞추셨어요. 네. 네, 정답은 정답은 3번. 우리 후배님 맞추셔야 되는데. 과연 정답은 42기국이 맞을지 42기국 정답입니다. 야, 이걸 맞춰? 와. 좋았어. 이거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 이게 가물가물 좀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을 바로 드릴게요. 야. 자, 오늘은 HMM의 차정태 항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김민경, 차정태 한혜사님 모두 모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자포유 찹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